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육사입니다. 오늘은 천식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비염이나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봄날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좀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또 곰팡이나 이런 데 알러지 있으신 분도 여름철이 또 심해지시니까요.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식에 대한 그 말씀은 사실 영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제 거 친절한 양육사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그 로고가 뜨잖아요. 모든 유튜브 영상에 다 로고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도 있고요.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 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상단 중앙부에 재생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식 이야기 편을 쭉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천식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또 뭐 개선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토피와 천식의 검사 이야기 편이 있어요. 보통 아토피 환자분들은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천식 환자분들은 내가 음식 알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시고요. 대부분 기관지에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런 뭐 진먼지라든가 흡입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더 많이 집중하신 것 같아요. 물론 미세먼지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천식 환자분들도요, 아토피 환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음식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천식은 기관지에 생긴 아토피다라는 표현을 쓴 게 정말 제가 쓰고도 이게 맞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와 천식의 검사 이야기 편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천식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솔루션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제가 드린 오늘 말씀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기관지 천식을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런 어떤 국소 부위에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천식은 기관지 질환이 아닙니다. 단지 면역이 문제가 생겨서 기관지의 면역 활동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지 천식은요,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 부위가 기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환경을 정상화시키면 기관지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토피를 피부 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 질환이라기보다는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환들이 사실 대학병원에 가시면 류마티스 내과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진료 분야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다 내과를 다니시고 이비인후과를 다니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천식에 좋은 음식, 천식에 좋은 방법, 이런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천식이나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와서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너무 많지만 실제로 아토피나 천식은요, 특징적으로 내 몸을 도와주려고 들어왔던, 내가 열심히 요리해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내 몸에 도움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음식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토마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토마토가 들어오면 이 토마토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이걸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버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전쟁을 어디서 하냐? 기관지에서 한다는 거죠.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면역질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질환들은요, 음식하고 연관성을 별로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천식과 아토피는 음식 항체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감자가 좋다, 고구마가 좋다 이런 논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감자가 좋고 어떤 분들은 고구마가 좋고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우유나 계란이 완전히 독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에 좋은 음식, 보통 종편 이런데 많이 보시면 건강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질병에 좋은 음식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대부분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패널로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천식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응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식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음식도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토피는 뭐 음식에 대해서 말씀은 거부감이 없으시겠지만 천식도, 그래서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병원에 가시면 알러지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별로, 검사하신 분들 별로 없으세요. 특히 음식물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 이런 것들 거의 없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천식과 아토피의 검사 이야편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양소 알려드릴게요. 제가 5가지를 보통 쓰는데요. 3가지는 면역 환경을 교정하는 영양소고요. 2가지는 기관지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소예요. 그게 크게. 그래서 모든 자가면역 질환의 기본이 면역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그 국소 부위에서 그걸 보완하고 복구하는 영양소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좀 간편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산균, 유산균은 장으로만 생각하셔서 기관지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유산균이 기관지 천식에 좋은 이유는 면역 환경을 좋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엄청 많은 유산균들이 판매되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유산균 하나 없는 분들, 이런 영상을 보실 정도라면 유산균 하나쯤은 다 냉장고에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선택한 유산균은 내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와 연결을 가질 수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트래그셀이라고 하는 조절 T세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유산균이어야만 사실은 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산균하고 정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조절 T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 햇빛을 많이 봐야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식물성 스테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테롤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생각하시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어떤 고유 명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화학의 구조식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워낙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부신에서 생성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그리고 약재로 나와 있는 스테로이드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라는 말씀만 드려도 그거 스테로이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콜레스테롤, 비타민 D 이런 것도 다 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식물성 스테롤은 염증을 억제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이런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 면역 환경의 구조를 좀 균형을 잡아주는 제제가 사실은 스테롤로서 어떤 그 염증 반응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 제제가 없으면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관리를 제가 영양소로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관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관지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나? 기관지라고 하는 그 좁은 관에 면역세포가 자꾸 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기관지가 아토피 피부처럼 거칠거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내 숨 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거를 부드럽게 하면서 염증까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오메가3예요. 굉장히 고용량의 오메가3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관지는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마디로 이완을 하고 수축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심장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가 탄력이, 유연성이 엄청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잘 하려면은 그 안에 그 세포 내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감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워낙 염증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세포가 거칠어져서 자꾸 수축만 하려고 하지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축과 이완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질환의 성격상 수축이 많이 돼서 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완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런데 대개들 가지고 계시는 많은 제재들이 칼슘이 훨씬 많고요. 마그네슘이 적은 용량으로 구성된 제품들을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을 훨씬 더 잘하고 이완을 좀 덜 하겠죠. 근데 그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의 칼슘, 마그네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천식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면역 환경을 교정하고 그리고 기관지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오메가3라도 좀 꾸준하게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지라고 하는 이 관을 깨끗하게 좀 청소한다기보다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조금 기관지로 숨 쉬는 게 좀 편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메가3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관지 천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 검사도 중요하니까 그 검사편도 확실하게 좀 인지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집에 가지고 계시는 영양소들 좀 조합해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재가 내 질환을 정말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재인가는 다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잘 먹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어떤 제재가 거기에 많이 용량이 부족했거나 제재 선택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